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이제 저녁 맛있게 드셔야겠죠? 벌써 7시입니다.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천혜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 반도체 이야기 말고 옆 동네 한번 이야기를 잠시 볼게요. 현재 한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살펴보고 도대체 우리 개미들이 만든 주도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갈 것인지 말 그대로 무너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 증권가에서도 올해 국내 증시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하여튼 이런 쪽이죠. 소부장이 이제 주도했어요. 역대급의 그 종목 장세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대급 종목 장세해다, 한 해다. 다가올 24년에 이제 총룡해입니다. 총룡해 갑진년인데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증시를 겨내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는 이익이 지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당분간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그랬고 전전에도 있고 반도체 훈풍 분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올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반도체 거의 이제 바닥 찍었다는 거예요. 바닥 찍고 이제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도 없고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역시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시장 성장세 전망이 뭐 주가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던데 다만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어요. 대선. 이 트럼프 되면은 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트럼프 되면은 뭐 IRA 이거는 뭐건 간에 작살 납니다, 이제. 전기차 제가 볼 때는 조금 꼬라 박을 거예요. 트럼프 되면은. 트럼프는 내연기관 쪽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전기차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미국 대선 상당히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여튼 전기차 수요가 또 둔화되고 있어요. 안 팔려. 전기차가 안 팔립니다. 요즘 막 덤핑 치고 할인하고 난리 치는데 안 팔려요. 하여튼 여러 사항들 변수가 있어서 투자자들은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은 그대로 물립니다. 그대로 물려. 그래서 올해는 그 개미들의 집중 매수로 2차 전지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하고 함께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매김을 했고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그 소재 기업들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진단하는데 다만 아직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만큼 지나친 비중 확대는 자제해라 그런 겁니다. 비중 확대는 자제해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몰빵 때렸다가 나중에 빠져나가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일단은 개미들의 그 지난달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그 절반이 2차 전지 관련주더라고. 1등이 포스코 그룹주도 2등도 포스코 그룹주예요. 개미들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샀더라고요. 홀딩스 쪽은 2,916억, 포스코 퓨처엠을 2,806억을 샀어요. 옛날에 그렇게 별로 각광받지 않는 포스코를 개미들이 많이 덤벼들었다는 거야. 3위는 에코프로 머티였네요. 머티. 지난달 17일 상장했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의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 머티를 개미들이 2,222억이나 샀어요.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는데 저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막 개미들만 미친 듯이 몰리는 거야. 이 거래대금도 삼성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SDI가 한 4등 되고요. 1818억, 에코프로비엠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매수 상위 이름을 올렸고 LG 엔솔하고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로 구성된 KRX 2차 전지 탑10 이 탑10 지수가 11월 초에는 4,389.66으로 52주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좀 만만하게 이제 상승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후 지난달 말 5,395.05로 마감을 하면서 월초 대비 무려 22.9%나 올랐습니다. 22.9%나 올랐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2차 전지주에 대한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은 증권가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뭐 그렇게 봐요. 그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오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올 들어서 둔화된 모습을 이제 보였지 않습니까? 국내 1월에서 10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줄어들어가지고 13만 665대를 기록을 했어요. 전기차 성장세 둔화에도 증권가는 초고 성장 구간에서 안정적인 성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도기 단계로 판단을 하네요. 중장기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증권가에서 전망한 내년 전기차 출하량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1822만 대, 이에 따른 전기차용 2차 전지 수요는 전년 대비 28% 늘어나서 1061기가와트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근 수요 둔화 흐름은 초고성장 구간에서 안정적인 그런 성장 구간으로 접어든 일종의 과도기의 단기 성장통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도기의 단기 성장통이다.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은 향후에도 훼손되지 않을 거로 분석을 한다. KB증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 증가 및 침투율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하여튼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그룹의 적극적인 수직 계열하고 국내 첫 리튬 공장 가동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를 하네요. 이 같은 이유로 포스코 그룹주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DB검토에서는 리튬 가격 하락과 단결정 수율 이슈로 수익성은 부진하다.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의 적극적인 수직 계열화, 양극재, 음극재, 사업 동시 진행 등 프리미엄 요인은 충분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양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리튬과 인산철 배터리 적용처가 확대가 돼가지고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가진 3원계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아울러서 미국 대선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또 IRA 관련 불확실성은 2차 전지 업황의 변수로 꼽혀요. 미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사를 해외 우려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IRA 혜택 제외를 예고했고 해외 우려 기관이 이제 제조한 배터리 부품 이거를 적용해서 만든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조금도 셉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원재료 공급처를 확보했습니다. 에코프로 보니까 거린 메이하고 새만금의 전구체 생산을 위해서 3자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LG화학도 중국의 화유 코발트하고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해서 결정한 바 있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하여튼 미국 대선하고 IRA 한번 잘 신경을 써서 판단하고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그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특히 2차 전지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반도체도 앞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반도체 좀 증권사에서도 계속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또 사람이 이러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쟁이 터질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러시아 전쟁이 터질지 우크라이나 또 요게 또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전쟁이 또 터질지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워낙 변수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상황이 막 변동되니까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라니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